자, 매일경제TV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는 주머니 마인드맵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항상 이제 간판에 금요일에 간판을 맡고 계시죠. 황성수 주머니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요즘 좀 장이 어려운데 좀 예. 수익 좀 많이 나세요? 자랑 좀 해주세요. 예, 뭐 예. 최근에 이제 4월 들어서 좀 시장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익도 어느 정도 좀 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그런데 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길목 지키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나 뭐 좀 개별 이슈는 종목 위주로 종목을 좀 압축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에 황성수 매니저가 이제 눈여겨봐서 수익이 난 종목, 어떤 종목이 있고 몇 예. 퍼센트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자랑을 좀 해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예, 뭐 최근에 제가 그 MC넥스를 추천했었는데요. 뭐 추천하고 거의 뭐 한 2, 3일 만에 수익률이 한 8% 이상 기록했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자동차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슈도 좀 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MC넥스는 기존의 스마트폰 외에도 이 자동차 차량용 그 카메라 모듈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좀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마인드맵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 하고 있는,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코너예요. 예. 하지만 혹시나 이제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마인드맵이 과연 황성수 매니저가 어떤 부분을 좀 전달하고 분석해 드리는지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마인드맵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뭐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이슈나 테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면은 뭐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야 되고, 뭐 일일이 뭐 자료를 찾아보려 보면은 상당히 뭐 이제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마인드맵은 제가 꼭 알아야 될 이 포인트를 키워드로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찾으려면 상당히 힘든데, 이 종목들도 제가 이제 관련인들끼리 체계적으로 상당히 분류를 많이 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페이지로 뭐 간략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로 상당히 좀 활용도가 높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방송까지 들으시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슈를 잡고 그 이슈에 대한 현황 낱낱이 살펴보고, 그리고 종목까지 전달해드리는 이슈 마인드맵 코너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머니 마인드맵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는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지 공개해 주실까요? 네, 뭐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경기 민감 섹터가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은데요. 이번 1분기에도 상당히 실적이 괜찮고, 그리고 2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은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화학업종인데요. 화학. 예.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화학업종을 좀 어렵게도 느낄 수 있는데, 예.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꼭 알아야 될 포인트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예. 화학하면은 폴리실리콘, 폴리에스텔, 엄청 예. 어려운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이제 교과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반에서 한 50명 있는데 49등 정도를 해가지고 화학은 제가 젬병입니다. 예. 하지만 황성수 매니저가 아주 간략하게 투자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도 열등생이었지만 예. 오늘 또 화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 화학 관련해서 마인드맵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관련해서는 일단 화학업종의 특징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꼭 챙겨야 될 특징들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올해 실적이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예. 일단 일단 뭐 단기적으로 상반기 실적에 대해 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포인트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주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한 22종목 정도를 제가 이제 선별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도 최근에 이제 이 가격의 이 상승폭이 좀 다른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관련된 요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변하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화학 제품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제품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은 어떤 특징을 봐야 되나요? 자, 그럼 우리 또 주린이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한번 특징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학업종은 이 소재 산업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재료가 되는 산업이 바로 소재 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화학이나 철강 같은 이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이게 그쵸. 화학 제품이고요. 다 화학 제품이죠. 그리고 뭐 플라스틱도 다 화학 제품이고 이 스튜디오에 있는 이 책상도 다 화학 제품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닌 거를 찾기가 더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실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자, 그리고 B2B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이런 거래로 보통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B2B 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보다는 전체 업황, 그러니까 뭐 수요와 공급의 이런 추이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업황이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고요. B2B라고 하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렇죠. 기업 간의 거래로 기업 간의 거래. 고요 알겠습니다. 소비자와의 거래는 B2C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화학 업종은 B2B 산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요. 뭐 경기 민감형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이 플라스틱 제품이나 비닐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옷도 우리 경기가 좋으면은 예. 뭐 옷을 또 많이 사게 됩니다. 또 이쁜 옷도 많이 사게 되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수요가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형 산업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네, 일단 뭐 화학 업종에서는 이 제품의 가격, 가격보다는 스프레드가 중요한데 스프레드가 뭐냐면은 예. 제품의 가격하고 원재료 간의 가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이 아무리 가격이 오르더라도 예. 원재료 가격이 또 그만큼 올라버리면은 예. 뭐 그 차이가 별로 남지 않죠. 마진이라고 하죠. 그렇죠. 마진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품 가격 오르더라도 일단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특히 석유 유가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예. 워낙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되는 국면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화학업체들이 원재료를 가져와서 그거를 만들어서 공산품을 뭐 팔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마진이 많이 남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은 최근에 이제 화학 관련해 가지고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증권사의 그 실적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번 1분기는 상당히 뭐 큰 규모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 2016년에 상당히 화학 업황이 좋았는데 그때 이상의 뭐 상당히 뭐 실적 개선폭이 기대된다. 이런 전망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포인트를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대규모 실적 호전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전방 수요, 특히 뭐 가전이나 자동차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또 제품 가격도 올라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미국의 한파가 지난 2월 중순부터 좀 한 20일 정도 지속되었는데요. 근데 뭐 미국의 한파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화학 공장의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추워서? 얼어붙어서. 그래서 공장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 화학 수요의 한 10% 정도가 이제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요.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차질은 수급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만들게 되고 제품 가격을 또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한파 영향 때문에 공급이 많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옆 동네에서 못 만드니까 우리가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전체적으로 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싼 가격보다는 약간 좀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팔아도 마진이 좀 더 많이 남겠네요. 그만큼 또 스프레드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제 방송에서 이 포인트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지금 초록색으로 글씨가 된 거는 중요 포인트.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거는 리스크? 리스크. 좀 조심해야 될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뭐예요? 요 파란색 위에 녹색을 먼저 보고 녹색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거 쭉 보고 알겠습니다. 위에 가격 동향의 특징을 제가 정리해 놨고요. 특히 합성 수지보다는 합성 원료하고 합성 고무의 가격 상승폭이 좀 더 컸습니다. 저거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글씨가 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에는 언택트 수요 때문에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언택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도 배달해 먹고 한번 배달하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 맞죠? 그래서 용기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수요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다 보니까 이 가전 제품 쪽에 쓰이는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수요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로 해서 지난해에는 합성 수지 쪽에 가격 상승폭이 좀 더 컸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이제 컨택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접촉도 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텍트, 그러니까 이제 컨택트 이제
이제 접촉하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합성 원료, 그러니까 섬유나 합성 고무의 수요가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이제 바깥 외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갈 때 옷도 사 입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합성 고무는 또 이제 타이어에 들어가는 또 이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많이 팔리다 보니까 또 합성 고무 쪽의 시향도 좋아지고, 자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플라스틱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예. 그래서 특히 뭐 이제 뭐 배달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포장용 용기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뭐 집에서 계속 배달시켜 먹으면 예. 플라스틱이 이만큼 쌓이니까. 그렇죠. 예. 뭐 지난해 그런 것 때문에 플라스틱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합성 수지의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는 이제 외부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옷도 좀 사 입게 되고, 그래서 그러네요. 합성 원료나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외부로 또 이제 나들이도 많이 가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네. 비행기 못 타니까 자동차 타고 어디 가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합성 고무의 또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면서 가격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추톡톡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화학은 앞으로 수요가 많아져서 좋아질 것 같아요. 리포트 찾아봐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그 리스크 한번 살펴볼까요? 대규모 실적 호전, 지금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그럼 뭐 지금이라도 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뭐 지금 어느 정도 좀 좋은 이런 시황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선반영으로.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도 좀 가능한데요. 근데 워낙 좀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차익 매물도 어느 정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좀 분할로 일부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중장기로 좀 투자하실 분들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 또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쪽은 어떤 건가요? 밑에도 초록색이 있는 것 같은데, 예. 투자 포인트.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2분기가 안 좋으면은 1분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고점에서 피크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더욱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2분기가 더 좋다? 네, 2분기는 원래 화학업종의 최대 성수기입니다. 네, 계절적인 성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기 보수를 하는데 정기 보수는 날씨가 많이 추울 때나 많이 더울 때를 피해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분기 4, 5, 6월은 정기 보수하기에도 상당히 좀 좋은 시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은 아무래도 공급이 좀 감소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 때문에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리스크 요인이 하나 있는데 뭐죠? 네, 바로 저희 국제 유가입니다. 아. 네, 최근에 뭐 국제 유가는 이제 WTI가 배럴당 이제 60달러 선에 어느 정도 안착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오펙에서 만일에 이제 감산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단하고 이제 증산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은 아무래도 유가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2분기에 유가가 좀 더 빠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스프레드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이 점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학 업종한테 간단하게 한 줄로 했을 때 예. 화학 업종한테는 국제 유가가 올라야 좋은 거예요? 아니면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 때는 우리가 원유에서 추출한 납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유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납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실적에는 좀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자, 근데 유가가 만일에 빠지면은 그만큼 납사의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스프레드가 좀 축소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유가 떨어지면 안 좋은 거네요, 화학 업종한테는. 네, 근데 뭐 완만하게 좀 떨어지면 모르는데 갑자기 좀 확 떨어지거나, 확 떨어지거나 갑자기 뭐 증산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코로나19 최근에 이제 변종 바이러스 된 우려감이 있는데요. 만약 그것 때문에 갑자기 뭐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감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좋고 2분기는 더 좋고 한데 상고하저니까 하반기에는 실적이 안 좋아요? 네, 하반기에는 일단 이제 공급이 늘어납니다. 네, 뭐 중국에서 이제 대량 증설이 예정돼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증설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파 때문에 그동안 공급이 제한되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제품의 수요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약하게 될 수 때문에 예. 일단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록 제가 고등학교에서는 화학 거의 꼴찌했지만 황성수 매니저가 가르쳐준 화학 섹터의 경제 면에서는 이해가 확 돼서 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빛과 소금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는 후추톡톡님이고 지금은 빛과 소금님입니다. 네. 후추와 소금님께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 화학주가 보통 무겁게 들고 가야 하는데 좀 더 가볍게 가져갈 만한 추천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종목 얘기를 바로 해 볼게요. 예, 네, 안 그래도 지금 종목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예. 네, 뭐 종목들 한번 보겠고요. 네, 뭐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크게 이렇게 NCC 업체하고 석유화학 제품 업체로 나눴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업체도 네, 이렇게 합성수지, 합성원료, 예. 합성고무로 크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여기 포인트에서 네, 일단 그 합성수지보다는 합성 원료와 합성 고무의 이제 가격 상승폭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럼 합성 원료랑 예. 합성 고무 쪽에 예, 좀 더 그래서 집중해야겠네요. 예, 여기는 제가 녹색으로 좀 크게 글씨를 아하. 좀 더 키웠고요. 예. 그래서 이따가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NCC 업체인데 NCC는 네, 보통 이제 석유화학 제품은 이 원유에서 이제 네, 납사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납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유분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뭐 프로필렌이나 에틸렌, 뭐 부타디엔 같은 유분을 만들고 유분을 가공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NCC, 그러니까 이제 납사를 이제 분해하는 시설을 갖춘 업체들이 예. 대표적으로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대한유화가 있고요.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빨간색 없는 거 보니까 밑에 또 있거나 예, 아니면은 뭐 네, 그렇게 중요하지 중복됩니다. 않거나 아, 중복되거나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합성수지 그리고 아까 뭐 네. 합성 원료, 합성 고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먼저 이제 합성 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합성 수지는 플라스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뭐 이번 방송에서는 제가 빨간색의 큰 글씨 위주로 좀 더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예. 자,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제가 이제 10시 20분에 그 너튜브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오. 네,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럽이에요.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부터 가볼까요? 네,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제 플라스틱을 만든 업체이기도 한데 특히 건축용으로 쓰이는 PVC를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네,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PVC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이런 뭐 네, 이제 PVC 쪽에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면서 스프레이드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하나솔루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에 또 이제 예. 대표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네,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에 네, 투자를 상당히 많이 늘릴 걸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한 수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는 점 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네, 뭐 특히 뭐 태양광이 이번 1분기에는 조금 부진할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제 1분기 이후에 네, 분기별로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은 계속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롯데 정밀화학 궁금해요. 네, 롯데 정밀화학은 네, 제가 이 종목을 네, 이제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하고 연기금 등 기관이 네, 꾸준하게 좀 수입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계속 사고 있어요? 예, 뭐 1분기 상당히 좀 호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네, 좀 에폭시 쪽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 에폭시 쪽에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스프레드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 자, 그리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네, 전방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다 보니까 네, 특히 그 뭐 수산화 테트라 메틸 알미늄이라는 이 제품의 그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롯데 정밀화학도 이번 1분기 상당히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수급 추이를 볼 때 좀 더 좀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밑에는 이제 합성 원료랑 합성 고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합성 원료부터 가볼까요? 네, 합성 원료는 이 섬유를 말합니다. 네, 섬유를 말하는데요. 조금만 위쪽으로 조금 당겨 주실까요? 네, 안 뭐 보여가지고.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코롱인더를 빨간색에 코롱인더. 네, 큰 글씨로 한번 키워봤는데요. 예. 뭐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도 이번 1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네, 전방에 뭐 자동차나 타이어 업황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타이어 코드 쪽에 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네,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오롱인더 네, 최근에 뭐 네, 상당히 좀 네, 업황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예. 없어서 물건을 못 팔 정도로 사실 좀 좋은 업황이라고 하니까 네, 코오롱인더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성 고무로 넘어갈까요? 네, 합성 고무 쪽에서는 금호석유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금호석유. 네, 이번 1분기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특히 뭐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자동차 쪽에 업황이 살아나다 보니까 이 범용 고무 쪽에 네, 뭐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고무 쪽에 네, 뭐 합성 고무 쪽의 시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예. 자 그리고 뭐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예, 금호석유는 MB 라텍스라는 이 소재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라텍스? 위생 장갑을 만드는 네, 원료입니다. 그거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보통 이제 의료진들이 이렇게 코로나 검사할 때 쓰고 하는데요. 네, 얇은데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딱 예, 맞습니다. 촉감 있는 거. 예, 요리할 때도 쓰이고. 요리할 때도 쓰이고. 그게 좋다. 예, 특히 예전에는 이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그 신흥국에서 위생 감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장갑을 별로 안 썼었는데요. 코로나 19를 계기로 이 위생 장갑의 수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엄청 팔렸겠네요. 예, 그리고 현지에서 공장도 많이 좀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 정도로. 자, 예. 자, 그래서 네, MB 라텍스의 이런 뭐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금호석유도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전고점 라인에 좀 매물이 있는 가격대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한다면은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타에서는 뭐 이수화학, 애경유화 등등 다른 종목들이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요거를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지금 뭐 댓글 중에서는 꼼지락님께서 황성수 매니저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만 노셨을 때 웃음 정말 깔끔하네요. 이렇게. 예. 정말 이거 요 마인드맵은 정말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요거를 원본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황성수 매니저한테 직접 원본으로 받는 거는 이제 샵 2034로 황성수 이렇게 세 글자 예. 보내주시면 요 원본 파일 그대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뭐 요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예. 네, 여기서는 공개를 못 해드리고 어. 제가 샵 2034 들어오신 분들만 한해서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인기가 올라가면 황성수 쇼라 그래가지고 매일경제 TV에서 뭐 예. 하나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라고 하시는 거 보고 얘기가 어느 정도 못 된 거 같이 예. 말씀을 하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10시 자, 20분에 예.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예.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때요? 짧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솔루션은 후추통통님께서 말씀하신 예, 거예요? 한화솔루션은 보통 PVC보다는 신재생 관련주로 더 많이 움직이지 않나요? 아까 제가 보면서 다른 것도 그래요. LG화학 사실 배터리로 더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겹으로 해서 모멘텀이 있는 그렇죠. 재료들이 예.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화학업종의 종목들은 한 가지 그 제품만 생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제품을 생산하고요.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좀 생산하고 좀 비중이 높은 제품을 제가 여기 좀 정리해놨고요. 특히 하나솔루션은 일단은 지금 전통적인 화학 제품의 비중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주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좀 더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만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태양광 풍력주 그리고 막 관련해 가지고 조카의 난 금요석유에는 다 반영이 된 거냐 뭐 여러 가지 실적으로만 봐도 될 종목이냐 여러 가지 의견을 남겨주고 계신데 황성수 매니저의 라이브 방송 가셔서 추가적인 예. 얘기는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 언제라고 하셨죠? 네, 오늘 밤 10시 20분에 그 너튜브에서 네, 만나뵐 수 있는데요. 네,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샵 2034로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향해서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샵 2034로 황성수 이렇게 치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황성수 매니저의 라이브 방송 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으니까 좀 아쉽네요. 예. 자, 황성수 주머니 매니저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주머니 맵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빨간 맛